예, 실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모듈을 만들도록 하죠. 예, 모듈명은 chcb 언더바 머티리얼로 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넥스트 버튼 누르고 empty view activity 선택하고 next finish.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듈을 만들죠. 자, 모듈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뷰 바인딩 선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모듈에 해당되는 빌드 그래들 파일 열고 예, 뷰 바인딩을 이용할 수 있게끔 선언하겠습니다. 뷰 바인딩 is enabled true. 예, 이렇게 빌드 그래들 파일을 수정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sync now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예, 준비해 놓은 파일을 좀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실습이 챕터 12장의 실습이 그 새로운 모듈을 만들어서 예,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챕터 11장의 두이 실습으로 진행했던 코드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복사하고자 하는 파일은 거의 대부분 챕터 11장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 실습을 위해서 이제 12장 쪽에 있는 것들을 복사할 건데요. 먼저 리소스 복사할까요? 예, 그래서 RES 폴더 밑에 보면은 뭐 드로워블 이미지, 레이아웃, 메뉴, 뭐 밸류즈 이런 폴더의 리소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RES 밑에 있는 이 네 개 폴더를 복사해서 예, 지금 만들어져 있는 모듈에 RES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여놓으면 되죠. 예, 몇몇 개는 이제 오버라이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챕터 12장에 보시면 이제 코틀린이라는 코드가 있고요. 이 코틀린 코드 내에 이제 프래그먼트를 위한 거라든가 리사이클러 뷰를 위한 코드가 챕터 11장에서 작성했던 수준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드들을 복사해서 예, 지금 저희 모듈에는 메인 액티비티밖에 없습니다만 예, 여기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는 예, 덮어쓰기가 되겠네요. 오버라이트.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잠깐 좀 보자라고 하면요. 메뉴가 들어갔는데 툴바에 들어가는 메인 액티비티 쪽에 메뉴 구성을 위한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실습에서 내비게이션 뷰를 쓸 겁니다. 그 내비게이션 뷰에 항목을 메뉴로 구현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메뉴 쪽 XML 파일이 두 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예, 여전히 화면 한 장 한 장은 프래그먼트, 그래서 1 프래그먼트, 2 프래그먼트, 3 프래그먼트로 구성할 거고요. 이 프래그먼트 세 개를 뷰 페이저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끔 할 거고요. 원 프래그먼트의 리사이클러 뷰. 그래서 어댑터다라고 하는 코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자, 레이어드 XML 파일을 수정해 줘야 되는데 레이어 폴더 밑에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 파일. 가장 먼저 저희 전체는 드로어에 의해서 나오게끔 그러면은 레이아웃 XML 파일의 루트가 드로어 레이아웃이어야 되죠. 그래서 드로어 레이아웃을 좀 적용해 주면 되겠고요. 매치 패런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이디 값은 뭐 메인으로 하든 드로어로 하든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아이디 값을 조정하고 코드에서 그 아이디 값을 사용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메인 액티비티.kt 파일을 복사했죠. 그래서 이제 드로워라고 좀 저는 좀 지정을 해줄 거고요. 예, 그래서 전체는 드로워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드로워 밑에는 이제 두 개가 달라붙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차일드 태그 영역이 처음부터 보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안 보였다 끌려 나오는 부분. 예,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상호 연동이 가능한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으로, 예,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페런츠로 지정하고요. 아이디 값 주죠. 그래서 예, 골뱅이 플러스 아이디, 예, 메인 언더바, 예, 컨텐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하고요. 안 보였다가 끌려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안 보였다 끌려 나오는 부분이 두 번째 차일드 태그 영역에다 명시하시면 되고요. 어느 뷰를 이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전형적인 어떤 드로어의 화면을 제공해 주기 위해선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게 내비게이션 뷰죠. 그래서 저희들도 내비게이션 뷰. 예, 내비게이션 뷰를 이용할 겁니다. 예, 위에 거죠. 예, 내비게이션 뷰. 예, 사이즈는 가로 사이즈는 랩 컨텐츠, 세로 사이즈는 매치 페런츠로 지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id 값 좀 줄까요? 그래서 골뱅이 플러스 id에 main 언더바 예, 드로어 언더바 뷰 뭐 요 정도로 id 값 지정할 거고요. 예, 나오는 방향 지정하죠. 예, 그래서 그래비티 예, 레이아드 언더바 그래비티 스타트로 지정할 거고요. 내비게이션 뷰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드로우가 표현됩니다. 예, 그랬을 때 윗부분은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거가 헤더 레이아웃이죠. 예, 그래서 내비게이션 뷰의 윗부분을 예, 구성하기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 아까 복사했던 거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비게이션 헤더, 아까 복사했던 레이아웃 XML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밑부분의 항목 나열은 그걸 이제 메뉴 XML 파일로 구현하게끔 되어 있고요. 메뉴라는 속성에다 지정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아까 복사했던 메뉴 내비게이션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예, 안 보였다가 끌려 나오게 될 거고요. 예,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에 의해서 이제 상호 연동이 되게끔 준비할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화면의 윗부분을 앱바 레이아웃을 써서 좀 다양화시킬 거고요. 예, 그래서 앱바 레이아웃을 준비할까요? 그래서 앱바 레이아웃, 예, 앱바 레이아웃 예, 이렇게 준비해 주고요. 매치 페런치로 하고요. 높이 값은 242 dp 정도로 지정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id 값 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앱바 정도로 주죠. 예, 그 다음에 테마 설정을 하죠. 여기에 적용될 테마. 예, 우리가 만든 건 아니긴 하지만 기본으로 예,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테마를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테마 오버레이. 예, 다크의 예, 액션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 테마는 아니긴 하지만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액션바에 들어가야 되는 테마가 그대로 적용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의 상단 부분은 앱바 레이아웃에 의해서 구현해서 좀 다양화 처리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앱바 레이아웃 밑부분이 예, 화면의 앱바 밑에 나오는 그러니까 메인 컨텐츠가 뜨는 부분이죠. 예, 이거를 프래그먼트 세 장이 손가락을 따라가면서 이동하게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뷰 페이지. 예, to 예, 매치 페런치를 지정해 주면 되고요. 아이디 값. 예, 뷰 페이저라고 지정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얘가 되게 중요한데 behavior. 예, behavior다라고 하는 속성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behavior 속성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뷰 페이저가 뭔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behavior 속성을 안 쓴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화면 테스트는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다음 시간 실습까지 이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 뷰 페이저에서 스크롤이 발생했을 때 앱바 레이아웃 부분을 접었다 펼쳤다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스크롤 이벤트는 뷰 페이지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이 뷰 페이저에서 발생되는 스크롤 이벤트가 앱바 레이아웃에 전달을 해야 돼요. 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로 감싼 거죠.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 같이 감싸져 있는 일개 뷰의 어떤 스크롤 정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 전달해 준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입장에서 누구에게 그걸 전달해야 되냐? 라는 거를 명시해 주셔야 돼요. 예, 그게 뷰 페이저에 등록하고자 하는 비헤이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골뱅이 스트링 예, 앱바 왜 문자열이냐? 이거 단수 문자열 아닙니다. 예, 문자열로 등록하긴 했습니다만 이 뷰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스크롤 정보를 전달받을 클래스명이에요. 예, 내부적으로 보면은 앱바 레이아웃의 이너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해 주셔야 돼요.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에게 자신의 정보를 어느 클래스에 전달하면 된다. 이렇게 명시해야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이 이 정보를 참조해서 예, 그 내용을 앱바 레이아웃에 전달해서 앱바 레이아웃이 감싸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뷰 페이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플로팅 액션 버튼도 한번 쓸까요? 예, 그래서 extended 예, 플로팅 액션 버튼 일종의 버튼이죠. 가로 사이즈 랩 컨텐츠, 세로 사이즈 랩 컨텐츠로 지정할 거고요. id 값은 예, 골뱅이 플러스 id의 FAB로 지정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진 예, 설정을 해서 10dp 정도로 지정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플로팅 액션 버튼에 뜨는 문자열
요 정도의 문자열이 이제 버튼 위에 들어가는 문자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이다 보니까 버튼 위에 들어가는 아이콘 이미지, 예, 아이콘 이미지, 플랫폼 거스까요? 그래서 드로우어블, 안드로이드 콜론의 드로우어블. 예, 요 정도로 우리가 지정을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앵커로 지정하겠습니다.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이 나와야 되는 위치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러면 아이디가 뷰페이저, 뷰페이저에 달라붙으면 된다. 그럼 뷰페이저 어디에 달라붙냐? 이게 이제 앵커 그래비티예요. 그래서 뷰페이저에 달라붙기는 달라붙는데 뷰페이저에 어디에 달라붙냐? 그래서 뷰페이저 하단, 그러니까 바텀. 예, 그 다음에 오와, 예, 오와 표시죠. 오와 표시죠. 바텀 오와 라이트. 예, 그래서 지금 플로팅 액션 버튼이 이 뷰 페이저 화면에 달라붙기는 달라붙는데 뷰 페이저의 바텀 라이트 부분에 달라붙는다. 예, 대신 여기에 마진 값을 10으로 줬으니까 바텀에서 10 정도, 라이트에서 10 정도 떨어져서 예, 위치하게 되죠. 자,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의 기본적인 구조를 잡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은 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 앱바 부분을 예, 좀 다양하게 꾸미는 거 추가할 거고, 그 다음에 최종 코드 추가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